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오늘은 새해 첫 번째 월요일이었습니다.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새마음 새 출발을 한다는 각오로 오늘을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각 직장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보람되게 오늘 하루를 보냈으리라 이렇게 보는데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 제때 급여를 받지 못하면은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특히 요즘 이 코로나19 상황과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하루 벌어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 또 월급으로 달달이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에게는 한 달만 월급이 밀려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경제적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에게도 이 임금 체불과 관련돼서 이 제보를 해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한국 생활을 16년 넘게 하셨다고 합니다. 현재는 재동포 체류 자격자라고 하고요. 이 용역 회사를 통해서 이 제조업체에서 지난해 한 몇 달 동안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석 달치 월급을 제때 이제 못 받아 밀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고요. 그래서 어렵게 이 두 달치 월급은 받아냈는데 역시 한 달치 월급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안 주겠다고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더 기다려봐라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노동부에 그래서 진정을 했는데 노동부에 진정을 하게 되면은 근로감독관이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임금 체불을 좀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근로감독관이 고용주하고 계속 통화를 해가면서 또 사용자 측이죠. 하면서 이제는 이걸 해결해주기 위해서 중개를 쓰죠. 근데 저한테 이 전화를 주신 분은 이 근로감독관에 대한 이 불만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민사소송을 하라 뭐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노동부에 진정을 했지만 그래도 이 해결이 안 되면은 결국은 법원에 이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최선인데요. 그러나 이 동포들 입장에서 볼 때 이 민사소송을 한다는 거 상당히 어려워할 수밖에 없고 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민사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판결이 날 때까지만 해도 뭐 몇 달치 걸리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벌어서 한 달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뭐랄까요, 이 민사소송 더 좀 하지 않고 빨리 돈을 받는 방법을 더 생각을 하리라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이 근로감독관 결국은 더 이상 못할 테니 이 민사소송을 하라 이렇게 답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로감독관에게 다그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하면서 항의도 하고 아주 고성도 지르고 그랬다는 것인데요. 결국은 뭐 근로감독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소연을 하시기 위해서 저한테 전화를 주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답답한 상황 어떻게 하면 되냐, 한국 사회에 왜 이렇게 동포들에게 이렇게 차별을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불만들을 토로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사실 임금체불이라는 게 이게 동포들에게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 내국인들도 한국인들에게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노동부 뭐 근로감독관이 또 이렇게 뭐 내국인과 동포를 체별을 가면서 이렇게 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빨리 이렇게 돈을 받지 못하고 여기에 스트레스가 이렇게 과하게 받으니까요. 그래서 좀 그런 거를 하소연하기 위해서 토로하기 위해서 신문사를 전화번호까지 찾아내서 전화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요. 뭐 저한테 이런 고충 상담 이렇게 제보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제가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해서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계속 한 30분가량 이 통화를 했었습니다. 하면서 저도 이런 전화를 받게 되면은 상당히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좀 한숨만 나오게만 되는데요.
그래도 이 임금체불과 관련된 법이 지금은 점점 더 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보를 해주신 분도 이 근로감독관에게 이 불만을 토로를 하셨는데요. 역시 이 근로감독관이 여러 가지 임금체불 문제라든가 이 노동 문제 관련돼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제약을 많이 따른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사용자가 끝까지 돈을 못 주겠다고 하면은 그걸 강제할 수 있고 강제로 이렇게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분명하게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또 이 노동계에서 이 지적을 하고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뭐 그런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임금체불 관련 내용을 또 말씀드리기 전에요. 이 재동포 체류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 취업 활동과 관련돼서 계속 저한테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어떤 질의 내용들을 보내주셨는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F4 비자인데요. 현재 전기 일을 하고 있는데 전기선 설치나 등 설치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나요? 뭐 이런 물음이었고요. 그리고 또 저는 버섯 자격증으로 재동포 F4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중식당, 그러니까 중국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일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 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월급을 새로 만든 통장으로 입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물음도 같이 물었습니다. 또 한 분은 재동포 체류 자격 비자를 가지고 용역회사로 계약 없이 제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추후 비자 연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지요? 저는 일반 설비 보고나 조립 검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재동포 체류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 뭐 내가 숱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법무부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동포 체류 자격이면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일이면은 전반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기 일도 할 수 있고요. 전기선 설치나 등 설치 이런 일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섯 자격증으로 재동포 체류 자격을 취득을 했는데 중식당 주방장으로 할 수 있느냐? 결국은 식당에서 일을 할 때는 요리사 자격증이 있어야만이 그걸 법무부가 이 사람은 식당에서 서빙 일을 하지 않고 요리사로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중국 식당, 중식당 관련, 중식 요리 관련 자격증이라든가 뭐 그거를 내가 전문적으로 해왔다는 어떤 전문 그 인정, 법무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증명서 같은 거를 첨부하지 않으면은 쉽게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용역회사를 통해서 제조업체에서 일을 하는 거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비자 연장에도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동포 체류 자격으로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거에 내가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든지 충분히 할 수 있다.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뭐 임금 체불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항상 저희 김용필의 동포세계, 이 동포 여러분들의 한국 생활을 하시면서 느끼는 어려움, 또 궁금한 점, 또 고충 상담 뭐 이런 걸 제보도 받기도 하고요. 또 상담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늘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언제든지 특히 이 카카오톡으로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유튜브 방송에 댓글로 여러분들이 남겨주셔도 제가 쭉 보고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릴 만한 그런 내용들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임금체불이란 무엇인가? 요거를 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정해진 휴업수당, 야간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장 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 이 밖에도 최저임금법을 위반을 해서 시간당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적게 지급하거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후 14일 내에 마땅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나 보상금, 퇴직금 등을 일체 지급하지 않은 때에도 임금 체불로 인정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임금 체불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 제일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네, 이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용노동부는 각 시도, 구, 군, 별도의 이 고용안정센터라든가 이런 사무소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가서 직접 방문을 해서 그냥 사업장이 있는 주소지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가 일한 사업장이 있는 그 주소지에 있는 고용안전센터, 이 노동사무소에 직접 가셔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거나 그래서 진정서를 작성을 하고 이렇게 접수를 하는 것이 제일 빠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인터넷 이 고용노동민원마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접속을 하셔서 이 진정서를 임금체불 진정서를 다운받아 가지고 그거를 작성을 해서 이렇게 고용노동민원마당으로 통해서 이렇게 진정서를 접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 진정서에는 진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임금체불을 당한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그냥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그리고 또 피진정인, 그러니까 고용주가 되겠죠. 성명, 그 고용주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 연락처가 꼭 있어야 됩니다. 전화번호, 이런 연락처가 있어야 그걸 보고 근로감독관이 전화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정을 하는 이유, 몇 월 며칠서부터 언제까지 일을 했는데 얼마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진정 요지 내용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진정서 작성은 그렇게 까다로운 건 아니니까요. 충분히 이런 문제로 우리 노동사무소에 이렇게 진정을 했구나, 이렇게 좀 보고 이해하기 쉬우면은 됩니다. 그 정도로 하게 되면은 근로감독관이 전화라든가 아니면 직접 방문하라고 해서 상담을 통해서 또 고용주에게도 전화나 또 방문을 하라고 해서 상담을 해보고 그래서 그 임금 체불을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언제까지 지급을 해줄 것이냐 하면서 중간자로 이렇게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죠? 근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 앞서 저한테 이 제보로 해주시고 상담을 주셨던 분도 지적을 하고 나왔지만은 고용주가 끝까지 돈을 주지 못하겠다 이렇게 버티고 나오면은 근로감독관으로서 그거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고용주가 여기 노동사무소에 나와서 좀 거기 근로자하고 대화를 나눠서 좀 풀어봐라,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고용주 입장에서는 바쁘다는 핑계로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또 안 나오는 거를 또 근로감독관이 강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버티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그것 때문에 이 노동부에 진정을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라는 그런 말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최근에 언론에 또 보도된 기사가 있어서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한국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사업주가 잠적을 하게 되면은 체불 임금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이런 내용인데요. 지난해 12월 2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을 해보면은 현행 임금체불 진정제도상 노동자가 밀린 임금을 받으려면은 체불 확인서가 꼭 필요하다. 확인서가 있어야 대지급금, 그러니까 정부가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받을 수가 있고, 또 회사 대표를 상대로 민사 소송이나 채권 추심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체불 확인서, 그러니까 임금 체불 확인서를 말하죠. 이거는 관할 지역 지방 고용 노동청에 근무하는 근로감독관이 발급한다. 이 과정에서 이 사업주 조사는 사실상 필수 절차다. 그러나 이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와
근로자 의견을 모두 들어본 뒤 이 체불 임금액을 확정하겠다는 그런 취지이다. 그러나 고용부 관계자는 대표가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최소한 연락은 닿아야 한다. 이 갈등 요소가 있는 사안이만큼 양측 의견을 두루 청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 대구에 있는 한 건설 현장에서 격리로 일했던 김모 씨 사례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70만원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2달이 다 된 지금도 이 진정 절차가 이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린 임금을 받으려고 이 근로감독관에게 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그러니까 이 체불 확인서죠. 이거를 발급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 사업주 조사가 필요하지만은 회사 대표가 이 담당 근로감독관의 연락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점점점 자꾸 이 시간만 끌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서 이 체불임금 진정제도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사업주, 고용주가 조사를 회피를 하게 되면은 이 근로감독관으로서도 아무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죠. 이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출석 조사 요구에 불응을 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데다가 시간을 끌면 3년으로 한정된 임금 채권 소멸시효를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선 저임금, 비정규직 근로자가 이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근로감독관에게 강제 조사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이렇게 있는 지적하고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돈을 줘야 될 고용주, 이 사용자, 이 대표가 의도적으로 이 근로감독관이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해도 나오지도 않고 계속 회피를 하는 거죠. 이거를 근로감독관이 강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시간이 지체되는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뭘 하루라도 빨리 이 밀린 임금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그 기간은 다른 일도 못하고 또 계속 생계적으로 또 어려움을 겪는 그런 기간이 점점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이죠. 더구나 이 근로자는 임금 채권 이 소멸시효에 따라서 3년 안에 이 체불 임금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면은 이 3년 안에 임금 체불을 받아야 되는 이런 시효가 멈추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체불 임금 확인서가 있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감독관이 고용주를 불러서 확인을 해봐야만이 이 임금 체불이 맞는지 아닌지 이걸 확인을 해봐니 그거를 떼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고용주가 계속해서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회피를 하게 되면은 근로자에게 돈을 임금 체불을 당한 그 근로자에게 이 체불 확인서도 발급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근로자가 계속 더 피해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2018년 8월부터 14개월 동안 식당에서 일하고 급여를 못 받은 이모 씨. 네, 올해 8월 진정을 냈다가 임금 상당액을 보전받기가 어렵게 됐다고 합니다. 이 업주가 출석을 지연을 해서 이 진정 절차가 이렇게 3년 안에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3년이 지나도록 그거를 마무리를 못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24개월 동안 일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일보가 이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제도가 이 강제 수사권, 그러니까 고용주에 대한 강제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이 무용지물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서 이 임금 체불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많은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거를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상은요, 이 민주노총, 이 부산본부가 실시한 이 무료 노동법 거리이동 상담 결과에서도 나왔습니다.
지난해죠.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이 거리이동 상담을 해서 총 119건의 이 노동 관련 상담을 했는데요. 이 상담 내용을 보면은 44건이 임금 체불과 관련된 사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근데 이 상담에 참여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이 근로 현장을 조사하는 근로감독관이 이 사실을 조사하려는 의지보다는 합의를 종용을 하고 또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면서 미리 이렇게 결과를 예단하는 그런 태도에 대한 이 불만이 높다, 뭐 이런 것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근로감독관이 어떻게 보면은 고용주의 편의를 더 봐주는 뭐 그런 식의 이제 상담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전문가들은 임금체불 이런 진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사업자가 신속히 응하도록 근로감독관이 강제조사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오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임금체불을 했을 때 이 고용주는 과연 안전하냐, 어떤 처벌을 받는 게 없냐, 뭐 이렇게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처벌 조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체불을 한 고용주는 무적정히 버틴다고 해결된다는 건 아니죠. 이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 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저임금법을 위반을 했다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직접 사용자를 고소할 수도 있고요.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 대한 범죄인지 보고 후에 수사에 착수하여 검찰에 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 3년 이내에 2회 이상 임금체불로 유죄가 확정이 되면은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의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체불 사업주 명단의 인적사항이 공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임금체불과 관련된 이 근로기준법도 상당히 강화되어 가고 있다는 측면, 여러분들이 또 이해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임금체불이 없으면 좋겠는데요. 뭐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도 이 사업장에 있어서도 그런 상황들, 어쩔 수 없이 임금을 제때 못 주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서로 좀 이해를 하면서 좀 임금체불이 약간 지체되더라도 좀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간에 고의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그런 사업주가 있다고 하면은 더욱 엄벌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시민대표 변축장 김용필이었습니다.